온범의 오늘의 뉴스죠. 부산 YMCA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이 낙동강 물 부산 공급 관련 소식. 경상남도에서 낙동강 유역 취소원 다변화 특별법안 재발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실까요? 예, 소위 낙동강 물을 사이에 두고 이제 부산과 경남이 서로 해법 없는 갈등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행정 통합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두 지자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낙동강 물과 관련해서는 전혀 협의나 합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네네. 있는데요. 일단 다변화를 위한 취수원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들이죠. 창녕, 합천, 의령, 거창 이쪽에는 반대의가 이미 결성이 돼 있고요. 예, 예. 이 또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경상남도 역시 관련 법안에 재발의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핵심을 보니까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기에 이제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이라든지 치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함께 내놨는데 네네. 다 맞는 이야기죠. 다 중요한 이야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치수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본류 수질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네네. 쉽지 않은 과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취수 지역 주민 동의 받는 게 참 어렵다고는 하는데 더 문제가 이 낙동강 유역 관리위원회가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하면서 이 주민 동의에 대한 방법이나 범위를 안 정해서 이게 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치수원 다변화 사업이 이제 낙동강 상하류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적합한 안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안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네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치수 지역에서 물을 끌어올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당연히 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네. 없다 보니까 주민 투표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해당 지자체의 의회가 대기구니까 의회가 동의하면 되는 것인지 네네. 이런 부분도 없고 또 주민 동의의 어떤 지역 범위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군을 대상으로 할 건지 치수원 주변의 주민들만 하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부적인 지침이나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반발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네네. 우리는 뺐냐 이렇게 예, 이제 될 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치수 지역 주민 동의가 가능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근거를 만드는 게 더 우선순위다. 네네. 특별법이든 다른 논의는 그 이후에 사실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특별법에 그 내용을 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부산 경남권 국회의원들이 관련 특별법 공동 발의를 했다가 취소하는 일도 네, 있었어요. 결국 지역 간의 협의가 절실한데 이거 정말 이제는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제라고 네네. 생각이 됩니다. 의원들도 동의안에다가 이제 제출안에다가 자기 이름 올렸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이름을 빼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무산돼 버리고 말았는데요. 전국 4대강 중에 낙동강이 가장 크고 길지만 사실 이제 수질은 가장 떨어지고 네네. 오염 사고도 많고 그래서 이제 본류를 계속 해승시켜야 된다. 이렇게 치수원을 다변화하면 본류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 어쨌든 이게 지금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길고 많은 지자체가 결합돼 있다 보니까 네네. 오염의 빈도가 높은 거죠. 지난 33년간 22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네.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여전히 거기서 우리가 상수원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 치수원 다변화는 낙동강 유역의 이 상수원 확보라고 하는 게 어렵고 또 쉽지 않고 또 상류 또는 이 서부 경남권에 물을 가져오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 판단에서 시작된 건데 치수 지역 입장만 놓고 보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물이 줄어들면 농수 확보가 또 어려울 수 있는 거고요. 또 치수 지역과 주변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또 개발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고요. 또 워낙 그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도 다르고 그럼 만일 정치권이 법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 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갈등의 지점은 명확해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원인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한 보선과 보전 또 본류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어떤 중장기적인 진짜 종합 대책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언급이 돼야 되고 결국 치수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받으려면 그분들이 지금 불만을 내세우고 있는 거에 대한 어쨌든 처방이나 보전 이런 것들이 보상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지역에서 정말 극히 일부의 소수가 반대하더라도 다수가 찬성해도 이걸 통과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설득시키기가.
웬만한 인센티브 가지고는 되지를 맞습니다. 않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막 행정통합 얘기 나왔는데 네. 그냥 다 같이 부산으로 묶여버리면 그럼 낫죠. 그러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그것도 쉽지 않은 쉽지가 거니까. 않으니까, 예, 쉽지 않아서 예, 아, 그리고 참. 이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이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프랑스 퐁피두 센터 분관 관련 소식인데 부산시가 퐁피두 센터 분관 설치와 관련한 업무 협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을 한다고 예. 예, 박형준 시장이 2022년 프랑스 한참 엑스포 이제 유치 활동을 할 때였죠. 네네. 이제 방문했을 때 논의가 시작되었던 이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가 그동안에 이제 말로만 공방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예, 이번에 예.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일단 그 MOU 체결 단계까지는 온 걸로 보입니다. 퐁피두 센터 분관 설치는 2025년이죠. 이제 내년인데 서울 63빌딩 별관에 서울 분관 설치가 이미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은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부산시가 추진하는 건 서울 분관 계약이 4년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산에 분관을 다시 유치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난해 10월입니다.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계획 때 또 이 말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퐁피두 센터 분관을 추진하겠다고 네네. 밝혔었고 어쨌든 꽤 오랜 시간 업무의 협약을 위한 일단 그 협의 단계를 거쳐서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MOU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동의안 이게 돈이 들어가면 이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네네. 예산이 좀 투입되다 보니까 여기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MOU는 아시다시피 법적 구성력은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떤 법적으로 뭐 확보되는 건 아니고 네네. 말 그대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해보자 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협의 과정을 이제 스타트하는 거니 공식적으로 스타트하는 거니까 네, 이후 과정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는 22일 날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24일 날 아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박형준 시장이 세계 유수의 미술관 분관 유치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실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네네. 궁금하고요. 또 이런 시설도 유치하는 게 좀 어떤 이익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네네. 퐁피두 센터는 지금도 뭐 3대 미술관, 프랑스 3대 미술관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뭐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리는 또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좋은 이런 미술 작품들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분명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이기대라고 하는 지역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 아파트 건립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만 일단 공원이 아니라 상징성 있는 시설과 함께 들어선다면 또 나름대로 특색을 갖출 수 있으니까 이런 예. 부분들도 뭐 도움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 유치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 예. 이게 MOU 하다가 깨진 것도 너무 많고 부산시가 지금 뭐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MOU를 해도 실제 이루어지는 일은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용역상으로 실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네. 이게 진짜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관광 자원화하는 거라든지 또 부산의 어떤 미술 전시 분야의 어떤 성장 가능성 또 이런 차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걸로 가려면 그 전략을 잘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실속 없는 분관, 뭐 공간 이런 거가 뭐 부산을 볼거리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수 없다. 이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 무엇보다도 부산시가 이 성공적 행정을 하는 이런 경험을 좀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최근에도 유력 부산의 기업이 또 여기로 유출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네네. 어쨌든 뭐 이런 공간들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이게 효율적이냐 또 이게 뭐 성공적이냐 잘하냐 유치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사실 성과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퐁피두 분관 센 설치가 2025년 서울 63빌딩 별관에 서울 분관 설치 계약이 되면서 부산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였는데 서울 분관 계약이 4년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산 유치를 추진한다.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종료가 되면 부산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이게 이제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도 중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간이 저도 제가 그게 제일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서울도 4년 뒤에 떠났는데 그럼 계약이 연장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반대로 네. 부산도 계약했는데 건물도 지어서 만약 했는데 이게 4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우리 이제 접을래. 예. 이제 라이센스 쓰지 마. 이렇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게 좀 하여튼 논란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예, 내용이라고 그렇다고 생각이 뭐 됩니다. 퐁피두 센터 분관 설치해 준다는데 뭐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네. 분명히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예,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좋다 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이런 걸림돌이 생겼을 때 그냥 뭐 걸려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의대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현재 미복귀 중인 의대생들을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복귀에 영향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이제 5개월째 지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서 이건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에는 학기 말이었는데 이걸 학년 말로 조정을 하고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해서 3학기 허용을 이제 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또 2025년 의대 신입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도 했고요. 또 세부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학기제를 학년제로 또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야간, 주말, 원격 수업까지 다 허용하기로 했고 또 새 학기를 개설하는 경우에 복귀하는 학생들의 이제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무료로 해라. 뭐 이런 네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또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성적 평가가 미완료된 학점만 보완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의사 국시도 연기할 수 없지만 추가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쨌든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지금 안들을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의대 증원 관련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유급 방지나 복귀를 위한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한편에서는 이게 좀 특혜 논란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본적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는 방안이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조치다라고 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모든 교육 체계가 지금 급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예가라고는 하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시수를 줄인다든지 원격 강의로 이게 질 높은 의대 수업이 가능한가? 이건 단히 현실적인 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의대 증원으로 이제 대학 간의 어떤 대학 병원 간의 어떤 체계가 의대 체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거는 말로 하는 보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어쨌든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고 갑자기 3학기제로 의대생들에게만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가 얼마나 검토했느냐라고 예, 예. 하는 비판은 당연히 나오고 가뜩이나 의대공학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명분을 내세우려고 교육체계를 이렇게도 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은 당연히 듭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진짜 질 높은 수업은 될 것인지 다른 학과 학생들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뭐 지금은 당장 의대만 눈에 들어오겠지만 아마 이 후폭풍은 굉장히 거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나간 의대생들이 그냥 뭐 한 해 유급도 하고 내년부터 그냥 하죠.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몸 버리고 힘 버리고 이렇게 합니까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니야 학년제도 해주고 주말에도 해주고 야간에도 해줄게 돌아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중요한 건 안 돌아온다는 거죠.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서. 네네. 그리고 올해 너 몇 년도에 뭐 학교 나왔니까 그때 야 그러면 너 제대로 안 배웠구나 막 약간 그렇죠. 나중에 이분들 또 걱정할 것도 같아가지고 좀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네요. 네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 무료 공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국토교통부가 이제 10일자로 어제자죠.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한 다음에 이동 명령을 받고도 거부했던 차량을 이제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새로운 법규에 적용되는 건 이제 무료로 운영되는 노상 주차장, 또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 또 국가나 지자체 내 부설 주차장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공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눈살을 찌푸르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무료 공영 주차장 주차장에 차량 1개월 이상 장기 방치하면 이동 명령과 견인 대상이 일단 되고요. 파손이나 분해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15일 이상이 지나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차량 소유주가 견인 24시간 지나도 차량을 안 가져간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1개월 후에 이제 반환을 요청해도 안 되게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공문도 보내게 되고 매각 또는 이제 폐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주소 불명자는 지자체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면 똑같이 매각이나 이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된 거죠. 예, 안 그래도 뭐 주차 공간 부족하다 이런 것도 많은데 주차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장기 방치돼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위험성도 높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예, 이런 생활 체감형 정책 개선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처럼 제일 잘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법이나 규정을 바꿔서 생활 속의 불편 요소들이 바뀔 수 있다면 이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소식을 좀 많이 네네. 듣고 싶다 이런 소망을 좀 밝혀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P 홍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